얼굴에 변화가 생길까봐 좀 부담을 가지거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눈밑이 평평해지고 개선이 되면은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환자들도 있고, 가장 예쁠 수 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이름이 성이 장씨여가지고 가장이라는 단어가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골랐고, 보통은 환자들이 이제 뭔가 얼굴이 좀 좋아지게 하거나 몸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보면은, 피부과를 가서는 피부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치료를 하러 가는 거고,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런 데를 가서는 몸이 건강하려고 아니면 체내 그런 면역 치료를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 자체가 변화하고 이뻐지는 그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성형외과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성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진료를 많이 하고 있고, 성형에 대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담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좀 설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고민을 가진 분들이 좀 하얀검 수술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하안검이라는 부위를 이제 해부학적으로 여기 눈 아래쪽 말하는데, 이 피부 자체가 늘어지거나 볼록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다크서클이 심해서 늙어 보인다고 표현을 하는 환자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는 편입니다. 저희 병원 환자들은 다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중년분들이 많이 와서 피부가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피부를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 하안검 성형술을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피부가 탄력이 조금 있고 덜 늘어나는 경우에는 결막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보통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부를 조금 당겨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요즘에 하안검 수술하면은 흉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는데, 그 흉터에 대한 어떤 수술적 노하우가 있다는 거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인하고 절개할 때, 그 다음에 봉합, 요 세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환자에 따라서 조금 흉터가 티가 좀 잘 나는 피부 타입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더 신경을 써서 그 세 가지를 잘 생각을 많이 하고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흉터라는 게 이제 병원을 매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셀프로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교육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원장님은 어느 쪽을 더 많이 좀 그게 세 개 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하나만 뭐 더 신경을 쓰자면 디자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피부 결이 다르고 피부의 장력에 따라서 선이 생기는 위치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절개라는 거를 디자인을 따라서 하는데, 그 선이 생기는 위치에 절개를 잘 하면은 흉터가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절개를 잘 할 수 있게 디자인을 잘 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안검을 하면서 눈밑 애교살 이런 것도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떨까요? 애교살의 가장 큰 특징은 있으면 좀 동안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없으면 좀 밋밋해 보여서 상대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애교살이라고 하는 거는 눈밑이 볼록하거나 이러면 좀 잘 안 보여요. 눈에 안 띄고. 눈밑이 평평해지고 개선이 되면은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환자들도 있고, 일부러 하안검 성형 수술을 하면서 애교살을 일부러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술 흉터 관리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흉터 관리라는 것은 초기에 한 달 정도에는 잘 벌어지지 않고 선상으로 남게 하는 게 중요한데, 눈 주변의 흉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고 흉터 테이프를 많이 붙이기에는 눈을 뜨고 감는데 되게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테이프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로 많이 쓸 수 있는 게 흉터 연고인데, 실리콘 재질의 연고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면 조금 따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바를 것을 교육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어떤 고민이 있는 분들한테 좀 추천할 수 있을까요? 재배치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단어 자체가 뭐 워낙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 가지고 소문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나이대로 따지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 분들이 수술을 했을 때 적절하다고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고, 피부가 늘어짐이 좀 별로 없어야 돼요. 그래서 쭉 당겼을 때 좀 탄력이 좀 있는 편이면서 눈이 조금 밑에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다크서클이 좀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수술을 하면은 경과가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 환자들도 와가지고 이제 뭐 보통은 간단하게 당일날 끝날 수 있는 그런 피부과적인 시술을 많이 찾아서 오시는데,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의 장점이 회복이 빨라서 그날 만약에 수술을 받더라도 한 20-30분 정도면 끝나고, 끝난 후에도 금방 회복을 해서 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뭐 물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요소들은 말씀을 다 설명을 드리지만 그 정도로 되게 하안검 수술에 비해서 수술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눈밑 지방 재배치는 일단 얼굴의 생김새가 크게 확 변하는 게 아니고 수술을 받았을 때 얼굴이 조금 환해 보이거나 되게 좀 젊어 보이는 느낌이 딱 생기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얼굴에 변화가 생길까 봐 좀 부담을 가지거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효용성이 높고 가성비가 좋은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 지방이 다시 이제 밀려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떠실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방이라는 게 원래는 눈 아래쪽에 있던 지방이 이제 뒤에서 앞쪽으로 밀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제거를 다시 전부 다 하거나. 왜냐면 안구 자체를 받쳐주는 지방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다 제거할 수는 없고 나이가 들면서 또 피부가 늘어지면은 다시 또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겠지만 다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발이라고 보기엔 조금 표현이 맞진 않고 노화가 더 진행돼서 한 번 더 수술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보통 어떤 나이 연령대라는 거예요? 20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유난히 눈 밑이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고 본인이 그게 컴플렉스가 조금 있는 분들은 20대 한 중반에도 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노화가 20대 후반이면 이제 시작이 되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 가능한데 주로 이제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이 환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피부가 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안검 성형술로 넘어가죠. 그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할 때 원장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혹시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눈물꼬랑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느냐를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그다음에 지방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놨을 때 너무 꺼져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꺼져 보이게 만들어 버리면 이거 자체가 이제 뭔가 좀 다크서클이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하는 편입니다. 하안검 성형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는 이제 장성형외과에서 어떻게 이제 사업을 좀 관리해 주실까요? 일단은 가장 좋은 게 저희가 결막을 봉합할 때 이제 녹는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밥 제거를 따로 안 하셔도 되고 수술 후에 상태 확인을 하러 오셨을 때 고압 산소 치료나 필요 시에는 고용량 비타민 C 같은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들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압 산소 치료 같은 경우는 붓기나 멍을 빼는데도 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막 확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예뻐질 수 있다 수술에서 네. 원장님이 또 하시는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눈 밑에 하안검에 주로 국한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눈 위에도 굉장히 처지는 부위이거든요. 나이가 들었을 때 약간 눈이 가려지기도 하고 눈뜨기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마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눈썹의 위치도 변하고 또는 볼이 처졌거나 이 턱 입가의 주변이 주름이 생겨가지고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서 주름 치료를 하거나 상안검 성형술을 하거나 안면 거상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치료를 많이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환자들이 실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동안 시술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동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나이를 얘기했을 때 그 나이로 안 보이면 동안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잘 했을 때 아무래도 본인의 그런 만족도나 그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는 편이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제가 병원에 오셨을 때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담과 치료와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오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미처 다 못 드린 그런 다양한 치료 방법이나 수술에 대해서는 직접 내원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